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매우 바쁜 한 주입니다.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고용 등 경제 지표도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증시대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림은 S&P 500 지수와 변동성 지수로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이 흔히 얘기하는 빅스,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간밤에는 조금은 안정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고점 20포인트를 조금 넘은 수준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그리고 주요 지표 더불어서 미 대선의 결과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내지는 뭔가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악재가 돌출된 것은 아닙니다만 간밤에 미 증시도 강세를 보였지만 그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전강후약에 조금은 눈치 보기 내지는 기다리는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더불어서 미국 대선을 앞둔 전략까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뷰에서도 이번 주 참 바쁜 한 주가 될 거다. 예. 다음 주에 대선도 있고요. 먼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변동성이라는 말씀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셨는데 참 중요한 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계속 클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되고 다음 주에 대선 결과가 나오면 네. 그래도 이른바 빅스 지수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변동성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실적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향상된 상승된 그런 실적 뭐 서프라이즈하는 정도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워낙 우려를 한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테슬라도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또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29일이니까요. 구글 맞아요. 또 아마존이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또 애플도 있고 네. AMD도 있고 상당히 또 많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나올 텐데 이른바 빅7, M7, 매그니피선트 7 기업에 5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미국 증시의 견조한 상승세는 뭐 유지될 유지가 될 거 수 있다.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 하나는 앞서 우리 이제 박지원 앵커도 이야기를 했나요? 최근에 나오는 분석 보고서들이 증시 보고서들이 좀 명암이 엇갈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SK 하이닉스를 전망한 미국 부호 투자기관의 보고서도 내가 틀렸다, 우리가 모건 틀렸다, 스탠리 말씀하시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모건 스탠리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테슬라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은 좋다, 어느 한쪽은 또 안 좋다. 좋다. 뭐 시티은행은 어떻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관망세 성격도 함께 또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전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아직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매일경제 TV를 통해서 제가 또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분석을 이전부터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뒤 후반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고요. 예. 아까는 이제 미국의 실적, 빅테크, M5 기업들이 나오는데 경제 지표도 만만치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실적도 AMD도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인텔은 썩 좋지 않을 거다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른바 이제 반도체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제 엔비디아는 일단 이번 달은 아닙니다. 다음 달, 달이죠. 다음 달인데 경제 지표는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것이 뭐 GDP 발표가 맞아요. 있고 또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 이제
핵심 키워드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다.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좀 우리가 이런 지표들의 이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고용인데 고용도 지금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 자체는 늘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다. 줄어들어. 이게 이제 고용이 좀 그래도 늘어난 거 아니냐. 이 다시 낮아진 이제 미국 실업률 화면에서도 보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 대선과 이제 사실은 좀 맞물려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를 보면은 나쁘지 않다. 이 점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좀 나스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걸리는 게 나스닥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미국의 견조한 이 증시 또 미국의 괜찮은 경제 지표가 우리 경제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특별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염두에서 봐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빅테크 그리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지금 좋습니다. 주가도 그런 것처럼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국 경제 좋은데 국내 경제 내지는 국내 증시는 사실 힘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월이 힘들었습니다만 그렇죠. 다음 달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테고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보다는 11월이 좋다. 좀 낫다. 이렇게 낫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전망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네. 워낙 10월 달에 좀 움츠렸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가 인하됐지만 실제로 미국 증시 좋아. 일본도 괜찮아. 중국도 심지어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왜 이럴까? 심지어는 대만도 좋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좀 뒤틀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드디어 외국인들이 좀 돌아섰어요. 네. 매도세에서 다시 매수세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뭐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앵커께서도 오랫동안 이제 정권사에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걸 보면 약간 신호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이제 추상적으로 10월이 어떻다, 11월이 어떻다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이제 쭉 통계를 보면 10월 코스피의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10월 달이.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찌푸린 10월이었죠. 쭉 지금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20년 이후를 보면은 마이너스 1.14%였는데 전체 월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최하위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만 11월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11월은 2000년 이후에 쭉 분석을 해보면 평균 수익률이 2.8%로 전체 월별 수익률에 또 가장 높아요. 이런 걸 보면 12월도 나쁘지 않고 조금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 지표로 보더라도 뭐 9월 이렇게는 안 좋았다가 10월 달에 조금 다시 반전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본다면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입 부담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에너지라든지 중동 사태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시 우리 경기도 다시 좀 반전되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뭐 10월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11월로 간다라는 분석이 아니라 이 역대 이 통계를 보더라도 예. 10월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이 이유들이 있었다면 11월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올라가니까 SK 하이닉스는 또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뭐 반도체 장비 쪽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반도체의 전반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도 뭐 블랙에 1년 물량이 완판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온다면 조금씩 반전되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통계상으로는 10월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11월에는 그래도 좀 나았다. 공교롭게도 전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스탠스 조금은 바뀌는 같은 그런 시그널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또 소장님의 또 전공 분야인 정치,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내지는 경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인데 아무도 모른다가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트럼프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대선을 주제로 해서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만 네. 미국 대선은 우리하고 가장 큰 게 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누가 투표를 나가느냐 지지층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와 다른 시스템이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 2016년에도 트럼프 후보자가 전체 득표율은 졌어요. 맞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네. 하지만 미국은 한 표만 더 많아도 그 주위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을 가령 캘리포니아에 50명이 있다면 다 가져갑니다. 승자 선거인단을. 독식이라고 예. 하죠. 538명의 선거인단 중 대략 한 270명 정도 돼야 이제 절반 이상이 돼야 이제 이기는 건데 맞아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제외입니다만 다른 주는 이제 승자 독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배틀그라운드, 이 스윙 스테이트 7개 주가 중요한데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해서 대체로 좀 트럼프가 역전을 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다가 또 지금 어제 그저께 또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또 달라요? 또 해리스 쪽으로 조금 두세 개 주가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의 무게가 좀 실려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끝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또 우리가 테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또 유독 또 트럼프하고 친하거든요. 맞아요. 뭐 푸틴하고도 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대선이 다른 후보자는 몰라도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 상당히 또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이 변동성이 빅스 지수가 커져 있는 것도 트럼프라는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변수가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일단은 이 트럼프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뭐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도 그렇고 뭐 15만 달러 된다는데 뭐 비트코인 하나에 2억 원? 지금 현재로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이 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다면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금값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은 뭐 금리가 상승하는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뭔가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형상이 있긴 합니다만 뭐 다음 주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예. 투자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드려야 될 그 외국인들 좀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 보자.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은 가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50% 아직은 높습니다. 네, 그래도 빠졌죠. 그런데 음. TSMC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택지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끝으로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는 뭐 겨울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AI 반도체 쪽을 완전히 무시하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방산이나 원전이나 은행, 금융주 쪽은 상당히 미국도 좋습니다. 화장품, 필수재. 그래서 이번에 지금 LG 생건이나 또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헬스, 바이오 제약 쪽에 좀 집중을 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전략도 참고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에 큰 방향성이 잡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방산이나 원전, 전력, 뭐 은행, 뭐 바이오, 필수재까지 두루두루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전강후약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더불어서 주요 지표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포인트. 간밤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 지수가 쉽사리 내려오고 있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 긴장도가 높은 증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교롭게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전일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줬습니다. 힘을 내줬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바닥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올라서고 있는데 당장 상승 모멘텀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10년 평균 주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평균 주가를 하회하거나 내려왔었던 구간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아주 예전, 그러니까 IMF 시절이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시각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모멘텀은 부족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방은 또 많이 내려왔다 이런 인식은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아직은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대선이 뭐다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 쪽으로 증시나 비트코인, 금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또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또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지수 또 기술적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삼각 수렴대 하단도 올라가고 있고 상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